안녕하십니까. 초경량 팟캐스트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크게는 말 못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니까 소리가 잘 들리겠죠.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는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그릇입니다. 왜냐면 저의 이번에 초경량 뉴스레터의 주제가 그릇인데요. 사람과 그릇. 네, 팟캐스트는 뭔가 좀 주제를 다르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가벼운 주제, 뉴스레터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가벼운 주제를 이제 팟캐스트보다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막걸리에 잘 어울릴 그릇을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계절을 잘 보내는 법, 요즘의 계절을 잘 보내는 법이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악 한 곡을 추천하면서 한 곡 또는 여러 곡을 추천하면서 이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챕터 3개로 나눠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작은 막걸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막걸리를 가져왔고요. 편의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잔도 이렇게 집에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먹을 잔은 이런 잔이지만 과연 막걸리에 어울릴 잔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이 막 웅강강강강 하고 지나가네요. 그럼 막걸리 일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너는 그냥 맨 속에 그냥 술 그냥 먹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밥을 먹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자도 사서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지하철이 계속 지나면서 녹음이 잘 될런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그릇. 사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어떤 음료나 술을 마실 때는 이 잔에 먹는 게 약간 국룰인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 막걸리는 예를 들면 이런 사발 형태 그릇이 되겠고, 근데 문제는 이 사발 형태 그릇이 과연 어떤 재질이냐가 가장 국룰이냐 또는 가장 괜찮냐라는 이제 논의가 오갈 수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주제로 잡았는데, 이런 이제 도기 그릇도 될 수 있겠고, 보통 이제 막걸리 집에 가면은 이제 놋 그릇으로 된 걸 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리얼 놋 그릇이 아니고 약간 스테인리스에다가 이제 그런 노란색 코팅을 한 거겠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그냥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에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과연 뭐가 가장 막걸리를 담기에 적합한 그릇인가, 아니면 또는 막걸리라는 감성에 잘 맞는 그릇이냐, 이걸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벌레가 잠깐 붙었니? 잠시 소란이 있었고요.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에 잘 어울리는 그릇.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녹그릇이라고 할게요. 제가 녹그릇인 양은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양은 그릇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무슨 건지 다 아시겠죠? 양은 그릇이 과연 막걸리 그릇으로 가장 적합한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막 그런 전집이나 막걸리 파는 데 가면은 그런 그릇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다른 자기 그릇 같은 데 주는 데도 있지만 보통 양은 그릇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또 색이, 양은 그릇의 색이 이 전의 색깔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전이 약간 노르스름하잖아요. 물론 김치전은 빨갛지만 다른 것들은 노르스름하니까 그 색이랑 톤 앤 매너를 맞춰서 그 양은 그릇이 이제 막걸리를 담아서 그 전과 그 느낌이 비슷하게 톤 앤 매너가 맞춰서 색깔이 맞춰서, 그래서 더 어울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양은 같은 게 온도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걸 부르면 바로 잔이 시원해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사실 한국에서는 따뜻한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이 그릇이 있겠죠. 일단 독이 그릇이 좋은 이유는 이 뭐랄까요, 좀 더 갇혀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양은 그릇은 뭔가 쌈마이의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벌레가 잠깐만요, 오지 마세요. 왜요? 붙었어. 여기 좀 위험하네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독이 그릇. 네, 독이 그릇은 뭔가 갇혀진 느낌. 이런 그릇은 뭔가 갇혀진 느낌을 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양은 그릇은 그런 데에서 많이 쓰고, 전집, 전을 중심으로 팔고 뭔가 좀 가볍게 먹기 좋은, 그냥 후뚜러 먹기 좋은 가게에서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거 약간 한식점이 좀 가격대가 있는 한식주점, 그런 집은 또 막걸리가 종류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보통 독이 그릇 또는 자기 그릇으로 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저만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뭐가 좋은가? 양은과 자기 그릇은 뭐가 좋은가? 사실 예전에는 그냥 자기 그릇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양은 그릇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양은 그릇이 좋은데, 왜냐면 그 막걸리 먹는 탁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잔을 쓸 때는, 그릇을 쓸 때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내려놓을 때 그 나는 소리, 또는 짠할 때 나는 소리. 근데 이제 소잔 같은 유리니까 맥주가 띵띵 이런 소리가 내려올 때 탁탁탁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뭔가 이 맑은 술, 특히 소주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막걸리는 약간 탁한 술이니까 탁한 소리가 나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또 술 먹는데 탁한 소리, 짠 하는데 탁한 소리보다는 그냥 그게 좋잖아요. 양은 그 쇠가 붙는, 쇠 치는 소리가 나는 게 뭔가 띵 울리니까 좀 더 술 맛이 나는 것 같기도. 그래서 양은 그 그릇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최근에는 또 자기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 막걸리가 그게 있잖아요. 싼 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전통주라는 포지션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통주를 좀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자기 그릇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막걸리 부어 마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막걸리와 다른 한식 음식들을 페어링하는, 그래서 음식과 이 막걸리 자체를 조금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자기 그릇 또는 독이 그릇이 개인적으로는 막걸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베스트는 진짜 리얼 노스로 만든 녹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따라올 수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양은의 장점과 이 막걸리가 가진 전통주 그 고급스러움의 잠증과 다 갖고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나요? 녹그릇? 하지만 녹그릇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1번 녹그릇, 뭐 가격대나 여건만 된다면 녹그릇이 제일 좋다. 2번, 이거 물론 기준은 제 기준입니다. 2번 독이 그릇 또는 자기 그릇. 막걸리가 갖고 있는 전통주의 포지션에 좀 더 중점을 더 주자, 접으자. 그거에 좀 더 가치를 더 주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거기에 더 좋다. 3번 이제 양은 그릇. 물론 이제 그냥 이 국룰의 느낌은 양은 그릇이지만, 그러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막걸리에 부여주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훌뚜루마뚜루보다는 좀 더 전통주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양은은 안타깝게도 3등으로 밀려났지만, 양은이 가진 이 양은의 감성이 있잖아요. 그 감성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감성이 진짜 제대로 적합한 술이 나온다면 거기에 제일 어울리는 그릇은 양은 그릇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2, 요즘의 계절을 잘 보내는 방법. 여러분은 그거 고민하시나요? 요즘의 계절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잘 느낄 수 있을까?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계절이 한번 지나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시 오기 전까지. 그런데 그 계절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봄에는 벚꽃이 핀다든가,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바다를 가서 수영을 한다든가,
뭐 가을에는 이제 단풍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눈이 내리고 이런 게 이제 그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굳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이 사계절뿐만이 아니고 각 달마다 있는 이벤트들 있잖아요. 각 달이 가진 분위기가 있고 예를 들면 저번 달이 5월이니까 5월은 가정의 달,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어린이날 5월에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는 7월에도 어린이날 할 거야. 할 수 하면 있겠지만 이 뭔가 이 판이 깔린다 그래야 되나? 본격적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가정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달은 5월이니까 원래 또 딱 5월이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런 날씨잖아요. 그래서 그런 달, 월 좀 더 딥하게 가면 뭐 이번 주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번 달을 어떻게 잘 보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6월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팟캐스트가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4번을 물론 이제 한 주는 넘어갔고 앞으로 이제 3번이 남았는데 오늘 포함해서요. 네, 3번을 이제 논할 과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6월을 잘 보내는 방법 그걸 한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6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일단 보훈의 달이 있죠. 얼마 전에 현충일이었는데 또 현충일이면은 이제 정부에서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죠. 저는 그걸 보고 다시 상기시키는 이런 보훈의 가치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뭐 국립현충원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아니면 또 역사박물관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 뭐 6.25 전쟁 참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또 역사 이런 거를 배우고 느끼는 게 가서 느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사실 알잖아요 다들 그게 막 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있어서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 올라와서 그런 거로 이제 뭔가 이 리마인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6월을 잘 즐기는 방법은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보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해보는 게 일단 하나가 있겠고요. 근데 그거는 저번 주였으니까 그거를 저번 주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래도 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거 하나 봤긴 했지만 다음에 6월이 오면은 현충일쯤에 해서 국립현충원 한번 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럼 이번 주 그러니까 남은 6월의 3주들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사실 그 6월에는 종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제 방학이란 거가 있었나 싶겠지만 학생들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물론 졸업을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학생이었던 그런 입장으로서 그냥 종강이 6월 달이니까 6월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종강을 잘 보내는 법, 종강 직후를 잘 보내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남았어요. 왜냐면 6월 20일이 넘어가야 보통 그쯤 돼야 이제 종강 시즌이니까 그걸 하기엔 좀 이르고 그럼 과연 지금의 계절, 지금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거는 제 생각에 여름에 적응하는 거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 적응한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5월도 덥고 했습니다만 저번 주도 덥지만요. 유독 이번 주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이번 주가 진짜 확 더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꼈죠. 이게 여름이고 여름에 이제 적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럼 여름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름을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온이 최고 기온이 30도가 올라가 버리는데 이건 여름이 아니고서야 지금 다 사람들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름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 맞이 이벤트, 그러니까 여름 이벤트가 아니라 여름 맞이 이벤트를 여름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을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이번 주를 잘 보내고 지금 6월 시즌을 잘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여러분들 여름옷 다 꺼내놓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여름옷 꺼내고 반팔옷 이제
둘러보고 또는 이제 옷을 쇼핑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오늘 에어컨 청소를 했거든요. 제가 하지 않고 이제 그 전문가분을 불러서 당근에서 했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에어컨 청소는 여름 시즌 전에 아니면 아닐 때 불러서 싸게 또는 여유롭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만약에 에어컨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에어컨 청소를 해서 여름 맞이하는 기분을 제대로 느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7, 8월에 있을 휴가 계획을 슬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제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7월에 8월에 거기 가고 싶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름 맞이니까요. 여름 맞이 이벤트. 그리고 진짜 하나 해보고 싶은 건데, 근데 이거는 친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친구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그런 이벤트인데, 뭐냐면 저는 이제 양푼 비빔밥 이런 거를 떠올리면은 여름이 생각납니다. 꼭 여름이 생각나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양푼 비빔밥 그냥 그 친구들이랑 왁자지껄 복작복작 하는데, 또는 이제 친구들 또는 이제 가족들이랑 집에 있는 그 재료들 다 양푼에다가 때려 박고, 그 다음에 TV 틀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아. 그냥 다 비빔밥 집중하고 있는데 그냥 틀어놓은 TV, 약간 백색소음처럼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이제 햇살 막 들어오고, 그리고 그 양푼에 숟가락질하면은 숟가락에 자꾸 그릇에 부딪혀서 땡땡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느끼는 거, 아마도 열무 비빔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떠오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화채나 시원한 음료를 이제 얼음에 해가지고 막 여름을 나왔고 막 이런 거 하지만, 그거는 뭔가 좀 더 7, 8월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아서 6월에는 이 양푼에 관련한 거, 양푼에 해서 양푼 비빔밥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뭔가 여름을 이제 여름 보신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름을 이제 들어왔다, 여름을 이제 잘 보내보자, 여름 시작이다, 이거를 좀 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계절은 뭐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지나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또 겨울이면 여름이 그립고 여름엔 겨울이 그립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후회하지 않고 아쉽지 않게 이 계절을 잘 보내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마음가짐이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 저는 그냥 나무를 관찰하는 것도 생각보다 계절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무가 계절별로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겨울에는 완전 빼빼 말랐다가 봄에 이제 조금씩 잎사귀가 피어오르고, 이제 여름 되면 완전 무성해지고 녹색으로, 진녹색으로 변하는데, 지금의 나무들은 아직 진녹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여름의 초입이라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봄에 저렇게까지 무성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무성해졌을까? 그런 나무들을 좀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슬슬 이제 물과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날이 확실히 시원해져서 밖에 밤에도 저녁에도, 물론 모기를 조심해야 되지만 친구들과 밖에서 또 술 한잔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뭔가 다른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네요. 6월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곡들을 몇 개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금 사방에서 그냥 벌레들이, 이만한 벌레도 아니고 이만한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흠칫흠칫하긴 하지만 추천곡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레이리스트도 운영하고 있는데, 김의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이 들으면 좋을 법한 노래들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월별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이번 6월달에 디깅했던 노래들을 몇 곡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핑의 파도라는 곡인데요. 오핑의 파도라는 곡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이 곡을 일단 추천을 하나 드리고요. 일단 제목부터가 파도잖아요. 시원해요. 근데 약간 그렇게 막 시원하진 않고 뭐라 그래야지? 약간 좀 잔잔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곡이라서 그냥 편하게 듣기 좋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파도인데 이츠의 파도라는 곡입니다. 이츠의 파도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 진짜 시원합니다. 그냥 바닷가 온 것 같은 노래예요. 이 여성분의 보컬이 막힌 가사를 팍 뚫어주는 그런 느낌의 락, 청춘, 낭만 그게 다 담겨있는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여름까지, 플러스 해변까지 다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강추드리는 노래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추천곡이 될 것 같은데 하와이안 칵테일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좀 더 찐득한 여름에 어울릴 것 같은 노래긴 한데 약간 스폰지밥 감성입니다. 완전 그 하와이의 그 끈적하고 나른하고 그냥 뭔가 여유로운 그런 감성이 다 들어간 이제 노래인데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6월의 목적은 여름 맞이니까 이런 노래를 좀 들으면서 아 여름이다, 이 여름이야, 여름이구나 이거를 한번 이런 생각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 데니 라이트의 하와이안 칵테일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곡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팟캐스트 좀 어수선하죠. 다른 이제 팟캐스트를 막 마이크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게스트 불러가지고 막 약간 좀 이래야 성공합니다. 뭐 이 방법을 뭐 하면은 뭐 잘 됩니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 영상 그 설명에도 채널 설명만 해도 써냈지만 가볍고 사적인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소한 것들이 제 삶을 버티게 해준다라는 이제 주의라서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것들이 내 인생을 버티게 해주고 유지하게 해주고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오늘 너무 힘들었어, 너무 막 죽겠어. 근데 오늘 딱 고개를 하나 더 들었는데 아직 해가 안 졌고 아 하늘이 너무 예쁘다, 이거 하나. 또는 이제 막 겨울에는 막 힘들고 막 한데 길거리에서 계란빵 하나 사 먹는데 계란빵 너무 맛있다, 계란빵을 먹어서라도 살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들이 저는 인생을 버티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고 뉴스레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영상 설명란에 그 정보를 넣어뒀으니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잘 보내는 법, 좀 웃기긴 하지만 뭐 막걸리에 가장 어울리는 자는 뭔가 이런 사소한 얘기들, 가벼운 얘기들 일부러 하는 거고요. 이런 주변의 일상적이고 가볍고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 팟캐스트는 그런 곳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좀 실망하셨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성공을 한다거나 뭐 돈을 얼마 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좀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에 지하철 지나다니는데 근처로 자리 잡아서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시끄러우셨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진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랑 에디터 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